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최근부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국내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 반년 동안 상승폭이 꽤 괜찮았잖아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1등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좀 권유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주식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20% 정도 있어요. 저는 MLCC,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글로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골라서 좀 투자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작년 8월에요. 2019년 8월에 그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이 좀 매력이 없다고 생각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는 좀 주식이 싸도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때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한국 주식을 좀 무리하게 매수했었어요. 이런 주식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작년 8월 기준으로 하면은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보시면 특히 뭐 에코 프로그램은 뭐 미쳤죠. 최근에 상승이. 대부분이 50% 이상 상승했고요. 이런 에코 프로비엠 같은 거는 거의 짧은 시간에 2배 이상 수익이 났어요. 제가 이번 일로 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인간의 본성이 투자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기는커녕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작년 초부터 주식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이미지의 스터디는 아니지만, 저는 스터디 사람들에게 이제 국내 주식에서 탈피해서 좀 글로벌한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좀 차가웠어요. 해외 주식 발표한 사람은 언제나 저 혼자예요. 다들 왜 위험하게 이런 글로벌 해외 주식을 왜 하냐, 좀 타박하게 일쓰고 해외 주식 좀 그만하고 이제 국내 주식 발표하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8월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제가 국내 주식을 많이 매수했던 그 주에 처음으로 이제 나도 국내 주식 이제 매수를 권하는 발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때 스터디가 취소했어요. 왜냐하면은 참석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내 주식 얘기를 했지만, 막상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지니까 다들 모임에 안 오는 거예요. 아마 다들 이때 저가 매수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두어 달 모임은 없었고요. 그때 했던 분의 대부분은 또 모임을 그만두셨어요. 인간의 본성과 그 공포심을 극복하고 폭락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용기, 그리고 굳굳이 이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인내심. 그래서 이 피터 린치가 뛰어난 머리와 분석력보다 이런 용기와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은 한국 주식이 꽤나 많이 올랐거든요. 제 주변에서 평소에는 주식에 관심도 없던 애들이 요새 좀 주식 괜찮다며? 라며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물론 없어졌던 주식 스터디 사람들도 지금 꽤 많아졌습니다. 저는 MLCC나 그리고 반도체나 그리고 그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당분간 우리나라의 먹거리로서 계속 성장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4차 산업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거는 당분간이에요, 당분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하드웨어이기 때문이에요. 제조죠, 제조.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 뉴스인데 그 OCI라는 기업이 결국 중국의 치킨 게임에 못 버텨서 국내 생산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때 이 OCI는 미국 보스턴 컨설팅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조 기업 1위로 세계 1위로 뽑았던 엄청 유망하고 정말 모두가 취업하고 싶고 모두가 이 주식을 하고 싶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10년 차트를 보면은 이때가 고점인데 막 엄청 나잖아요. 10년간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10년 전에 이 태양광이라는 정말 끝없이 성장할 것 같았던 또 유망 산업에서 또 기술력을 가진 독보적인 기업이었는데요. 근데 10분의 1 토막 나고요.
이 중국의 물량 공세 앞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각자의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지만 과연 5년 그리고 10년 뒤에도 과연 잘 나갈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OCI처럼 이렇게 되진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MLCC나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분야는 저 같은 일반 범인, 전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저 같은 범인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분야예요. 예측이 쉬운 거죠. 저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그러기에 너도 나도 다 달려들 수 있죠. 저 같은 범인도 아는데 똑똑한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게다가 이런 MLCC,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최대의 수요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 거만 자기들이 만들어 쓰면 이게 한국 기업으로서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이미 2차 전지 쪽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쓰고 있죠. 지금이야 뭐 성장성이 너무 크니까 자기들 걸로 모자르니까 저희 것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5년, 10년 뒤에는 자기 거 쓰고 남는 걸로 오히려 수출까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철강,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다 그런 사업, 이런 사업들에서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뿐만 아니고 수출까지 하고 있죠. 중국 기업이 우리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소프트웨어잖아요. 하지만 하드웨어, 제조 쪽은요, 중국에서 추격이 좀 비교적 수월해요. 삼성전자조차도 이 중국의 추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은 사서 모으는 거라는 어떤 이 존리 대표의 주식 철학엔 정말 저는 간절히 동의하는데요. 이게 한국 기업에서는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buy and hold라는 어떤 사서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쌀 때 좀 매수했다가 쌀 때 바이했다가 좀 적당히 수익 보고 다시 파는 그런 매매 차익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에 10년 전에 투자했다면은 그리고 묻어놓았다면은 수익률이 별로예요. 사실 비슷하잖아요. 물론 뭐 하드웨어가 아니고 뭐 네이버, 카카오나 뭐 게임, 엔터 이런 분야라면 좀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야라면요. 소프트웨어, 게임, 엔터 이쪽은 미국과 중국이 훨씬 매력적인 기업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디즈니, 뭐 페이스북, 알리바바, 제가 알리바바도 얼마 전 영상 올렸죠. 텐센트, 뭐 이런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이미 그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국내 기업들이 작년 8월에는 주가가 정말 너무 쌌어요. 너무 저평가도 너무 저평가서 제가 매수를 좀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50% 이상 주가가 상승했고요. 지금은 비싸다고 하긴 그렇지만 작년 8월만큼의 저평가 매력은 사실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절반을 이제 처분했어요. 그리고 이 처분한 수익금은 원래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주식으로 분산하려고 해요. 장기적으로 저는 이 한국 시장을 아예 떠나려고도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괜찮은 기업들에 대해 공부는 계속 하고 있다가 작년 8월과 같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저가 매수해서 이제 적당히 수익을 보는 이런 전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특히 한국 시장이 좀 과이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주가 변동폭이 너무 심하고 이런 매수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 시장은 혹은 또 중국의 또 괜찮은 기업들은 이런 매수 기회를 잘 안 주거든요. 사람들은 늘 정말 반대로 행동해요. 항상. 작년에 2019년 8월에 최저점에서는 별로 주식에 관심도 없던 그런 인간들이 이제서야 뭐 요새 좀 주식 뜬다면 나도 먹을 거 없나 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막 기웃기웃거려요. 나도 좀 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라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 줄 요약하자면은 작년 8월이 정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었다. 최적의 매수 시점. 하지만 지금은 최적의 매수 시점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기업은 장기 투자, 장기 보유 전략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드웨어 기업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 린츠가 얘기했듯이 주식 투자는 그 용기 그리고 인내력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죠.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